네,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쪽만 봐서는 안 되겠죠. 다른 쪽도 눈에 띄는 부분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올장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2차 전지를 세워놓고 그동안에 못 미친 주가들의 반응이 돌아가면서 간다. 순환 상승 주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반도체도 하나의 경기주의 축이요. 자동차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네, 시장 해석은 자유로운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단면은 여기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장이 지리멸면하고 안 좋을 때 자동차가 스타트 끊어가지고 자동차 업종이 반도체 업종을 대체해서 신고가를 냈던 거예요. 네, 내고 지금 이제 오늘 조율하는 것 뿐이에요. 2분기 실적이 오픈되면은 반도체는 다시 좀 빠집니다. 네, 잠시 뒤에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제가 업종 세밀하게 해드릴 건데 2분기 실적이 좋은 쪽으로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선입관을 버리시고 실적은 2분기는 1분기보다 자동차가 더 좋아지고 엔터 업종은 1분기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 네, 물론 2차 전지는 이제 구조적 성장인데 가격 조정이 제가 아직 시간 조정이 남았다는 거. 그거는 느끼실 거고 지금.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워렌 버핏이 투자자들 주주들 모아놓고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멍청해지면은 투자의 기회가 생긴다. 네, 집단적으로 멍청해져 있었던 거죠. 한쪽에 너무 이게 집약된 생각들이 몰아져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시세가 나는 겁니다. 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반도체는 제대로 좀 아셔야 되는데, 차트상으로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박스를 뚫었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아주 멋지고요. 삼성전자도 이런 기회에 한번 7만 원 금방까지는 만들어줍니다. 상승 단기는 다음 주 초반부 이어서 상승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반도체도 어디로 이런 장비를 많이 볼 건데 중국 시장이 반도체를 먹여 살렸는데 중국 시장이 21년까지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의 포션이 한 16%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23년 와가지고 지금 8%대요. 반토막 났죠? 네, 최근에 재고가 급증한 게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재고가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었다. 그것만으로도 기대값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한 10몇 년간 놀던 가락이기 때문에 작은 반도체가 시그널을 주면은 대박이 날 거라는 기대값은 상당히 높아요. 네, 반도체 D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D램 최근에 DDR4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요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중국 친구들이 이 정도 급은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DDR5는 그래도 잘 팔리네요. 근데 DDR4급이나 5급은 중국이 지금 대차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구조적인 약세가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는 분명히 구조적 약세, 여기 실적에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요 펀더멘탈은 이해를 꼭 하시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게 메모리만 아니라는 거죠. 파운드리가 성장한다. 지금 이제 대만의 TSMC를 캡처를 주게 파운드리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AI가 새로운 영역의 반도체 시장을 또 만들 거라는 형성 기대감이에요. 네, 실제로 아직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죠.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반응각이 보이는 게 한미 반도체가 제일 강력하다는 거죠. 오늘 유일하게 20%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AI 반도체 파운드리 장비까지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전공정, 후공정, 시가격 다 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 축에 들어가는 것들은 먹어도 얼마 못 먹고 따라가면 물릴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기는 어쨌든 반도체가 2달 만에 호기가 찾아왔으니까 보유자들에게 위안이 될 거고 기쁠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도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물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동진세미캠은 뭐냐면 포토레지스트하고 소재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갈목 가려면 성장인데 주가가 너무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세 반응이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헤매는 동안에는 반도체 좀 더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기를 잡아서 반등하고 주말 주초까지 반등하고 또 소화는 할 수 있다 정도는 생각하세요. 다만 2분기 발표할 실적은 아직까지 형편없다는 거. 반도체는 특화된 AI와 파운드리 쪽에 있는 섹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과거적 마인드로 이거 전공정, 후공정하고 이게 시가격하고 많잖아요. 그죠? 따지면은 크게 못 먹을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 세상은 앞으로 일어날 전망이 밝은 업종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좀 불투명한 업종군들은 예, 상승이 제한돼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셔야 되겠고, 일단 최근에 뭐 자동차하고 조선주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조선주는 뭐 조철 업종은 아니지만 실적은 괜찮단 말이에요. 미래의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조선주가 그래도 반등했고, 오늘 IT 때문에 지금 저 장기 하락 조정을 거쳤던 LG노텍도 지금 30만 도전하고 오늘은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고, 네, 그 다음이 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뭐 자동차, 어제 보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대표하는 종합 상사주들이 어제 한 뭐 7%대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얘랑 저 바닥권에서 LX 인터내셔널, 이거 뭐냐면은 종합 상사주죠. 종합 상사주는 광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마 4월 달에 이런 언급들 했는데, 워렌 버핏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만에 지금 TSMC를 팔고 일본 종합 상사 주식을 사서 모았다 했죠. 참고로 일본 종합사사 대표주 중에 마루베미 차트 지금 월봉입니다. 네, 추세적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워렌 버핏에 대한 영감이 이번에도 제대로 하나 맞췄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정신 이거 말고도 부양책에 주중 안온책까지 더불어가지고 일본이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이거는 앞으로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이게 자원 보호 무역주의가 부활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G7 회담이 열리죠. G7 회담에서 의제가 한국도 가죠. 의제가 뭐냐면 러시아를 족치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를 더 족치기 위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제한과 통제 컨트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종합상사주도 이게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 트렌드를 한국이 답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달에 이야기할 때 27,000원대 할 때였는데, 그때 산 사람은 3만 원 진입하려고 하죠. 내년 그때 가치 투자가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하나의 빅 이슈가 어제 오후에 원희룡 장관이 지금 다음 주에 폴란드 넘어가가지고, MOU를 한다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예요. 재건 사업 MOU 하면 관련주가 많은데, 오늘 데모 같은 주와 브레이크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급등하는데, 네, 오늘 이야기를, 대형주는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던 중국 모멘텀까지 달고 있는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건데, 이것도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마이너스도 주고 가는데, 네, 지금 F-16, 그동안에 육군 무기만 줬지, 공군 전투기를 제공하는데, 전투기 제공 의사가 있다고 어전에 CNN 방송에서, 네, 나왔어요. 전투기까지 들어가면은 전쟁을 올여름에 미국은 끝내고 싶다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러시아와 휴전과 이런 재건은 아직까지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은 점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투기 전력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지금 안 그래도 육군 전력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실은 네, 더 큰 열세가 있겠죠. 그러면 휴전이나 정전 정도는 나오겠죠. 종전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게 가시권에 들어오면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시장 경기주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기대값이고, 당장은 지금 월 말에 6월 달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중요한 축을 담당했었고, 그러면 경기 방어주 성격에 있는 주가들은 빠져야 되는 건데, 그럼 경기 방어 성격으로 가면 엔터가 가느냐? 실적으로 간 거지, 엔터가 경기 방어 성격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정을 주는데 YG엔터, JYP 이런 것들은 큰 조정 없습니다. 네, 하이브가 조금 매물수와 이익 조정을 준 것 같고, 자동차 부품은 끝났을까요? 저 눈으로 전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기아 현대차의 실적이 2분기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지 조정만 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격 조정만 줬다가 반도체가 좀 맥을 잃어버리면 바로 바톤 타치 이어가릴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시장의 특징이고, 5월 달에 방산주들이 한 번씩 다 빠졌는데, 5월 달에 좀 이슈가 남은 거는 한국항공우주가 이슈가 있을 겁니다. 4세대 스텔스기 블락 20에 대한 지분 투자가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최근에 아마 이거, 현대로템 빠지죠. 빠지는 게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건이 조금 발표가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빠졌던 거. 이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쭉 흐름을 읽어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야 할 쪽,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활용해 봐야 될까요? 기존 관념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2023년도 돈 벌기 어려워진다는 거, 세상 변화를 자꾸 인지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반도체가 또 뭐 반도체 원로 이야기하는데 반도체도 번지수를 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파운더리나 아니면은 지금 AI 부분이나 뭐 성장 축에 관련돼도 되는데 지금 오늘 저는 덤비는 건 너고요. 반도체는 보유자 중심으로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잘 파는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부채 한도 협상 잘 되면 이제 장바닥 치고 본격적 간다 이런 시황의 논리가 지금 지배할 겁니다. 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는까지는 확인해야 되지 미리 단정은 안 되는데 부채 한도 협상 전이 발표되면은 장은 그날이 고점 칠 거라는 거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네, 그 시간 날이 남았기 때문에 경기주 더 돌려야 돼요. 근데 이유는 그거 미국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성장 산업이 예상한 축소해야 합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2차 전지는 한 번 더 깨집니다. 그때가 찬스가 될 것이고 지금은 아직 not yet이라는 거. 중간에 모듈에서 반등 정도만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고실적 업종들, 그다음에 뭐 종합상사주들 이런 업종군들은 조정이 깊으면 잘 봐야 돼.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주도하고 뭐 2차 전지를 대체할 거다. 이거는 난센스. 당기 순환 상승 고리를 탔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주시네요. 부채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를 피크로 해서 지수는 좀 꺾일 거고, 그리고 그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신재생 쪽, 이쪽은 또 협상에 뭔가 카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보는 게 좋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따라가지 말고 다음 주에 시세 내면은 오히려 챙기고 나오자. 이렇게 전략을 주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